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 배당가치 고액 배당, 하이 리턴. 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는 토토왕TV에서, 프로토는 프로토왕TV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토왕TV와 프로토왕TV 쌍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토토왕TV 마이배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실전 배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이변을 노리는 자세 견지하고 가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추가 압축 내용을 덧붙여서 정리본을 일단 게시판에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프로토 조합도 한 일주일에 2회 정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실전 배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강원이랑 대구의 경기입니다. 자, 실전 배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가 지금 투표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여기가 40%입니다.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24%. 자, 요렇게 지금 투표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강원이 7위, 그 다음에 대구가 11위. 이렇게 순위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 강원이 맞대결에서 한 번도 지금 최근에 못 이기고 있는 무승 2무 4패. 이렇게 지금 최근 상대 전적은 나오고 있는데, 강원 쪽에서 한번 개가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일단 수비가 문제였던, 시즌 초에 문제였던 수비가 이제 자리가 잡히면서 수비가 이제 새로 접어들면서 이제 강원의 경쟁력이 이제 새롭게 이제 갖춰져 가고 있는 중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강원 쪽입니다. 이번에 노림수는 저는 강원 쪽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실전 배팅, 과감하게 단통 한 방에 승부수를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고요. 미리 보기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런 좀 수다 떨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 거리들 살펴보는 것들은 미리 한번 작업을 거쳤으니까, 이번 실전 배팅 이 시간에서는 이제 마킹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는 서울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지금 현재 투표 현황은 52%, 25%, 소수점은 다 빼고 22%, 이렇게 지금 팔리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이 3위 자리에 있고 포항이 9위 자리까지 지금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수비에 문제가 있는 모습을, 포항 쪽에서 수비에 문제가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노출하더니만은 계속적으로 최근에 승점 쌓기에 실패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9위까지 순위가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을 보면 2승 1무 4패, 이렇게 서울 입장에서 요런 상대 전적이 나오는데, 좀 재밌는 것은 최근 4개 경기 동안 모두 다 원정팀이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는 승리의 기운이, 또 배팅의 기운이 홈팀 쪽으로, 그리고 또 무승부 쪽으로, 이쪽으로 슬슬 넘어오기 시작하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고요. 지난 시즌 2대1로 한번 서울이 이긴 것 빼고는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5대1, 3대1, 자, 이렇게 대패를 당해 오고 있는 서울입니다. 자존심이 좀 상해 있는 상태. 서울의 강공 의지는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서력을 다짐하고 있는 그런 서울의 입장이라는 소리. 자, 그래서 여기는 저는 서울 쪽으로 봅니다.
서울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보고요. 여기를 한번 지워보는 거. 여기는 단통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 여기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 다음 3번 성남과 광주, 성남과 광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성남이 5위 자리에 있고요. 광주가 6위입니다. 33%, 무 쪽의 투표가 40%, 26%인데 요게 지금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무 쪽에 해당하는 투표율 인기 1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자리입니다. 박빙의 구도로 우리 그 토토 팬들께서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 저도 이 무가 굉장히 재미있어 보입니다. 이 무승부가, 무 마킹이 상당히 재미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팀들이거든요. 성남은 김남일 감독의 그 진공청소기 현역 때 별명이었었죠. 자, 그런 강한 그런 수비 능력 이 팀 내에 좀 입혀져 가고 있는 이런 거. 최근에 또 무득점 중이기 때문에 골에 대한 기대치 이런 거. 광주 같은 경우에도 새 용병의 판을 짜는 것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엄지성의 성장, 엄원상이 없지만 그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뭐 그래서 막상막하 구도로 봅니다. 아주 막상막하, 막상막하 구도로 보는데, 그래서 무 쪽의 승부는 그렇지 않아도 재미있다. 무 쪽의 승부가 요게 재미있는 배팅이 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한번 지우고 가면은 과감한 승부수가 마련이 될 수가 있겠다 싶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4번 경기 헤타페랑 카디스. 헤타페 15위, 그 다음에 카디스 13위입니다. 여기는 56%, 29%, 14% 소수점 빼고 좀 이렇게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좀 상당히 배팅 난해한 자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좀 과감하게 승부수를 이렇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한 방으로 좀 거칠게, 두 팀 모두 상당히 좀 거칠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터프하고 파울도 많고 카드만 맞지 않으면은 승부의 균형이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헤타페 쪽의 균형이 좀 무게중심이 잡고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거칠어서 걱정입니다. 여기는 헤타페가. 그래서 카드, 뭐 퇴장, 빨간 딱지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은 헤타페는 자기 밸런스 가지고서 끝까지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노림이 가능하겠다 싶고, 과감하게 한번 지워나가면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경기 보겠습니다. 빌바오랑 알라베스의 경기. 여기 빌바오는 9위, 여기가 20위 바닥입니다. 빌바오가 주중에 쭉 이제 뭐 FA컵이랑 그다음에 또 라리가랑 이렇게 경기를 쭉 치러 오면서 소시에다드랑 백투백 경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 0대1로 FA컵 주고 졌고, 라리가 경기 1대1로 비비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홈에서 약한 상대를 만났다. 여기는 74%, 그다음에 16%, 여기가 8%, 이런 모양새입니다. 구도 자체가 좀 이런 구도. 여기는 보는 순간 뭐 이거 단통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보려면은 이거 지우고 이렇게 두 방을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빌바오를 보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가는 거는 그건 의미 없다.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빌바오를 보겠다 그러면은 뭐 단통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단통으로 그쪽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뒤에서 또 노릴 만한 이변의 자리가 좀 있으니까 거기서 마킹을 좀 쓰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좀 아끼고
마킹을 좀 아끼고 들어가겠습니다. 에이바르 19위, 레반테 11위. 여기는 22%, 40%, 37%입니다. 여기 무 많이 팔리죠, 지금. 예, 무가 많이 팔립니다. 무에 해당하는 인기도가 2위, 인기 2위에 해당하는 자리, 무 인기 2위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1위까지 갈 수도 있겠고, 좀 마감까지 가다 보면은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고, 아무튼 박빙의 구도로 팔리는 이런 구도. 여기가 보면은 해외 배당과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해외 배당과 비교했을 때 오프닝 해외 배당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가 2.2고요. 여기가 3.4, 여기가 3.2, 요 정도 팔리고 해외 배당이 오프닝 배당은 지금 이런 수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승무패 쪽은 이쪽에다가 더 지금 힘을 실어주는, 레반테 쪽으로 힘을 좀 실어주는 이런 모양새. 예, 이죠. 조금 틀립니다. 여기서 해외 쪽에서는 A바르 쪽에서의 홈 이점에다가 조금 더 실어주는 힘을, 이런 모양인데, 예, 저는 여기는 레반테가 조금 더 재미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골 냄새가 조금 굶어있는, 무득점으로 굶어있는 것에서 역으로 나는 골 냄새를 좀 맡아보고 싶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가져가야 되겠고, 그리고 레반테 쪽으로 추가로 보고 들어가는, 그러면서 요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의 경기. 레알이 3위, 바르셀로나가 2위. 이렇게 승점 차이가 레알 마드리드가 63점이에요. 골 득실이 28이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가 65점에다가 골 득실이 44입니다. 예, 요 정도 차이로 지금 각각 2, 3위 하고 있는 거. 투표는 34%의 지지를 받고 있고 26%, 39%, 예, 초박빙으로 팔리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자, 엘클라시코에서 그동안 레알이 좀 더 재미를 봐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서력전을 갖는 이런 자리가 되겠고, 자, 저는 못 먹어도 메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는 좀 부상, 또 출전 정지 뭐 이런 것에 악재가 좀 있고 해서 바란, 라모스 이런 선수들 부상, 코로나 확진 이런 사유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란의, 그러니까 라모스는 그 전서부터 지금 DL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는데, 바란마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못 나오게 된 것은 좀 뼈 아픕니다. 그래서 주중 챔피언스 리그는 잘 넘겼어요. 일단 거기서 리버풀 잡고, 거기서는 레알 쪽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승부, 프로토 공략에서, 프로토 TV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략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배당 챔스, 리버풀이 이긴 승부 일단 적중이 되긴 했는데, 일단 그 고비는 잘 넘겼는데 여기까지 연승으로 가기는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여기는 바르셀로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갑니다. 과감하게 지워놓고 단통으로 죽어도 승부수가 던져져야 될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던진다. 그 다음에 제주 8, 그 다음에 수원, 삼성 4. 상대 전적에서 아주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원 3. 최근 5번의 경기에서 이렇게 상대 전적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원 삼성. 제주의 반격, 저항이 거세게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수원이 직전에는 인천과의 주중 경기에서 일단 클린시트를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수비가 좀 불안한 것은 남아 있거든요. 좀 남아 있으니까 부상에 따른 이런 수비 전력 자원의 손실에 따른 수비 불안 나와 있고, 제주가 강원이랑 직전에 1대1로 비겼습니다. 제주랑 지금 이 판국에서는 제주랑 강원이랑 둘이 같이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면서 1대1로 비겼는데, 주중 경기에서 그때 본 것이 제주도 재밌고 강원도 재밌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재밌게 봐야 될 승부는 곧 고네들이다. 이런 느낌을 전 다시 받았습니다. 여기 살펴봐야죠. 24%. 당연히
아무리 그럴지라도 수원 삼성 쪽으로 더 팔리는 거는 뭐 예상됐던 부분이지요. 이렇게 이제 팔리고 있는 중인데 저는 제주 쪽에다가 요거 지우고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 네, 여기까지 8번 경기. 9번 경기서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는 수원 FC랑 울산 현대의 경기입니다. 수원 FC 12위, 울산 현대 2위. 여기는 울산 현대 쪽으로 기울어진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밖에 수원 FC가 지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압도적으로 여기가 원정 마킹 인기 1위입니다. 울산 현대 A매치 고비를 다 넘겨놓은 현대 울산 현대라고 볼 수 있어서 A매치 위기가 있었죠. A매치 대표팀 차출 위기가 있었고 또 부상 위기가 있었고 윤빛가람 등. 그런데 이거 A매치 끝나고 다시 이제 재개된 K리그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이겨냈고 승리했고, 그다음에 윤빛가람 등 부상자들도 곧장 다 돌아오면서 다시 제대로 짤 수가 있게 됐고, 이동준 뭐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고, 직전의 난타전 끝에 서울 3대2 짜릿한 승리를 거둔 이 흐름 기세까지 만들어 놨고, 여기는 울산 현대 울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 양동현이 복귀한 여기가 양동현이 복귀한 모멘텀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판 말고 요 다음 여기서는 일단 요거 가지고서 들이밀기는 좀 부족하고, 여기는 일단 요쪽으로 들어가고 추후에 수원 쪽에 복병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경기는 전북과 인천입니다. 전북이 1, 그다음에 인천이 10. 이렇게 달리고 있는 중. 이렇게 83%, 그다음에 11%, 5%. 전혀 안 봅니다. 전혀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태. 아무리 뭐 독식픽, 이변, 복병 좋아한다고 그래도 여기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거는 지웁니다. 그리고 여기로 안착을 해야 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착을 해야 된다. 객관적인 능력에서 뭐 한 치수, 두 치수 그 이상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다득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는 점 요걸 또 말씀드리기로 했었는데, 근데 전부 다 원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홈 스위트 홈 하는 이 흐름에서는 다시 이제 홈 어드밴티지가 새롭게 또 모멘텀으로도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보다는 홈 승리, 홈 배팅 노림이 더 세다, 그게 더 세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그냥 전복적으로 밀어붙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11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이랑 오사수나. 여기 이렇게 14위 딱 보면 여기 팔리는 거는 뭐 당연히 지금 비아레알 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거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10%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 10%가 안 돼요. 여기 이변의 여지를 좀 두고 봅니다. 오사수나 가지고서 이변의 여지를 두고 보겠다라는 소리인데, 비아레알이 좀 빡빡하지. 일정이 주중에 자그레브 원정 유로파 경기도 뭐 치렀고 좀 빡빡한 것이 있고, 오사수나가 직전 비아레알과의 맞대결에서 1대3으로 패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이른 시간에 퇴장이 나오면서 일찌감치 수적 열세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결과는
1대 3이었는데 그래 그 내용적인 그 분리했던 그 부분 그리고 내용적으로 그래도 깔깔하게 계속적으로 개기는 모습 이런 모습은 다음에 한번 붙으면 오사스나가 칼을 갈고 나오면은 한번 제대로 덤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게 한뭐 그런 내용이 한 차례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여기서는 오사수나 쪽으로 이변의 여지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또 이변, 복병을 노리고 들어가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자리 보고 갈 땐 또 과감하게 요런 것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굉장히 지금 레이스에서 상대를 싹 다 제쳐버릴 수 있는 뭐 그런 대이변의 자리가 될 수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12번 경기는 발렌시아랑 소시에다드입니다. 발렌시아 12위, 소시에다드가 이제 5위 이 정도가 되는데 24%, 34%, 41% 지금 이 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자, 소시에다드가 1920 구강컵에서 빌바오를 이기면서 그 시리즈가 작년에 소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 일정이 그게 제대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질 못하면서 이제 지난 주중에 이제 그 경기가 열렸던 거죠. 그러면서 소시에다드가 1대0으로 이제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게 소시에다드에게 발생한 34년 만에 일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게 자, 그거였고 실바가 우승 갈증이 있었던 맨시티를 우승으로 만들고 그리고 소시에다드 우승 갈등이 있었던 소시에다드를 또 우승으로 또 이끌고 실바가 우승 청부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근데 다시 그 경기 결승전 뛰고 4월 6일자로 다시 또 DL에 들어갔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계속적으로 이 컨디션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또 부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부상을 달고 다니는 실바입니다. 실바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라고 볼 수 있는 소시에다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백투백으로 있었던 이제 라리가 경기에서는 1대1로 빌바오랑 그러니까 빌바오랑 구강컵이랑 라리가 경기를 백투백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1대0으로 이기고 그 다음 라리가 경기 백투백 1대1로 비기고 이렇게 했던 건데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여기가 소시에다드가 그리고 부상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우리 그 배팅을 봄에 있어서도 배팅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부담 있는 자리 너무 그렇게 그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일단 여기다가 발렌시아가 선전할 수 있는 여지 어차피 여기서는 소시에다드도 약점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 않는 경기에 목표의 모토를 두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수비 위주의 플레이, 배팅 전략, 전술 전략이 예상이 된다라고 봤을 때 소시에다드의 수비가 먹히고 발렌시아 공격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이강인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발렌시아 이강인을 진지하게 중용했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아무튼 발렌시아 공격도 못 믿겠고 이강인 없는 발렌시아 공격도 못 믿겠고 자 그래서 발렌시아의 선전 소시에다드의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표 달성 추세 유지 이런 분위기 유지 이거는 여기서 균형에 맞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노려보고 여기까지도 골에 대한 자신이 없다. 발렌시아에 대한 골에 대한 예상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기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껴놓고 다음에 13, 14 네, 13번 경기입니다. 자, 2개 경기 남아있는 상태 13번 경기 바야돌리드 16이고 그라나다가 9위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올커버 자리를 찾는다 그러면 이 자리가 올커버 노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41% 팔리고 있고요. 34
그다음에 24 이렇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라나다가 완연하게 좀 페이스가 좀 페이스 다운된 모습은 좀 보입니다. 한참 시즌 초중반에 그야말로 날아다닐 때는 이 스피드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던 이 그라나다였는데 이 스피드가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 두텁지 않은 뎁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유럽 클럽 대항전까지 같이 소화하고 이러면서 초중반까지는 그게 다 버텨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좀 여기에서 좀 한계가 나오면서 최근에 페이스는 좀 다운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지요. 금요일 새벽 바로 금요일 새벽 경기가 또 유로파 경기가 있었지요. 맨유랑 경기였습니다. 졌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로파 경기 여기서도 좀 한계를 보였던 그라나다였었고요. 자, 그래서 그라나다에 대한 좀 걱정되는 부분, 이런 큰 그림의 추세의 흐름이 좀 있고, 바야돌리드도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병동, 그야말로 부산 병동입니다. 병원 이름입니다. 이게 바야돌리드가. 이렇게 각각의 양팀 모두 다 그렇게 확 땡기는 그런 안테나가 바로 쓸 수 있는 방향은 양쪽 다 아니다 라고 봤을 때 바야돌리드의 경기당 평균 득점이 한 골이 채 되지는 못합니다. 1.9 득점에 그치고 있는 공격력이 좀 빈공이죠. 바야돌리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감안을 하고 봤을 때 여기서는 일단 올 커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 13번 경기가 이번 회차에서는 올 커버를 볼 수 있는 자리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14번 경기는 베티스랑 마드리드, AT 마드리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AT 마드리드가 1등이고요. 지금 현재 베티스가 7위 이렇게 되는데 베티스도 급하고 AT 마드리드도 급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위권, 4위권까지는 좀 쉽지 않아요. 말 나온 김에 순위를 좀 예상해 보면은 순위가 AT 마드리드, AT가 1등이고, 그다음에 바르샤, 그다음에 레알, 세비야 여기까지가 이제 4위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비야의 승점이 58이니까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5위서부터 쭉 이하가 이제 비아레알이고 그다음에 베티스고 또 소시에다드고 이제 요런 게 지금 5, 6, 7, 8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쪽에 46점대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런 정도의 승점이니까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5위권 사수를 위해서 지금 승부를 해야 되는 거기에서 이제 유로파 티켓을 확보하고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베티스가 되겠고 AT도 이제 우승 확정을 이제 굳히기로 들어가려면은 역시 승점이 절실한 그런 자리. 자, 그런 자리인데 지금 AT 쪽에 좀 위기가 찾아온 것이 수아레즈랑 그다음에 요렌테 이런 선수들 지금 정지입니다. 펠릭스도 여전히 이제 부상 중 이제는 곧 복귀 시점이 임박해 오지 않았는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몸이 깨끗해진 상태는 아직은 아닌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 전력 손실 분이 좀 느껴지지요. 그래서 여기서 베티스를 가지고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지지율은 당연히 AT 마드리드 쪽으로 크게 지금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68%, 근 70%까지 팔리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밖에 안 팔리고 있는데 베티스를 가지고서 한번 이변을 보려고요. 이변. 여기도 과감한 이변의 승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승부수를 보고 여기를 한번 지워볼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직전의 맞대결에 대한 기억 이런 게 이 매치업 승부의 세계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직전 맞대결이 이제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베티스가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 나서서 0대2로 졌던 바가 있습니다. 0대2로 졌던 바가 있었는데 그때 수적 열세 퇴장 빨간 카드 하나 받으면서 좀 여기서 마지막 찬스를 좀 살리지 못하는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내용은 여기가 더 좋았어요. 오히려 베티스가 6대4 게임을 했습니다. 이때 오히려 더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적 열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베티스 입장에서는 그 기억을 되살려내면은 해볼만 하다. 뭐 쫄 필요 없다. 이렇게 충분히 붙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쪽으로 승부가 나주면은 뭐 이변 노림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가 있겠다 싶어 보이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 실전 배팅 한번 마킹 그림을 쭉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업로드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